어제 무슨 보도가 있었는가? MBC의 단독 보도. 대통령실이 침묵을 깼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2번 관여했다. 개입했다. 저는 뭐 수사 개입했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역 공개 이후에도 개입 의혹에 대해 침묵하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윤 대통령이 2차례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 위법한 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만 주장에 대해서는 살펴보면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보시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혐의자로 8명을 지목해 경찰에 넘긴다고 하자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문제를 처음에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다는 것이고요. 아니, 군부대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야단을 쳤다. 구체적으로 야단을 쳤다라고 이미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경로 시즌2라고 다들 예측을 했는데 이것도 맞아떨어진 것 같고요. 국방부 장관이 자기 권한 내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거나 내용 수정도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이 위법을 저지른 게 없다면, 이거 전제죠. 국방부 장관이 잘못한 게 없으면 대통령도 위법이 없다. 국방부 장관 수사하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다 문제 없으면 나는 문제 없는 거다. 참모들이 보고 먼저 한 거다. 그래서 내가 법률적인 어떤 의견 개진을 하거나 수사에 대해서 야단을 친 거다 라고 이제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YTN 속보가 이렇게 나왔죠. 최상병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YTN은 처음에 속보를 보낼 때 최상병 언급 없었다라고 이제 더블 코트를 따서 보냈거든요. 근데 최상병 언급만 없었을 뿐이지 사실 다 있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사실상 혐의자 축소를 대통령이 사실상의 지시를 해놓고 그간 있었던 그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뭐 국회 상임위에 나가서 임기훈 보좌관이나 임기훈 국방보좌관이나 이종섭 장관이 했던 언급들 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했던 주장은 다 배치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거를 대통령실이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최상병 언급은 안 했지만 다 언급을 했잖아요. 이미. 그러면 이것도 사실상의 지시를 한 거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문제 삼는 건 통화 이후에 박정훈 전 대령의 직무 배제 건, 이것도 이제 부당한 일이고, 수사 기록에 대한 회수,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첩 보류를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지만 사건 기록을 회수하라고 국방부 장관은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 회수는 그럼 누가 지시한 거예요? 통화에서 최상병 언급은 없었지만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사실상의 수사 관여, 수사 지시, 수사 개입을 했다라는 양심 고백을 한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 다만 시작은 참모들이 보고했고 대통령이 바로 잡으라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방부 장관이 문제가 없다면, 위법을 저지른 게 없다면 대통령도 위법을 저지른 게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드러날 게 다 드러나고 있고 이거 저는 사실상 자백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더 뻔뻔하게 아무 문제 없음이라고 나올 줄 알았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두 번째 보도가 이제 MBC가 이제 제목을 잘 뽑았는데요. 사실상 혐의자 축소를 지시해 놓고 거짓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앞서 설명드린 국방부 장관이나 임기훈 국방보좌관이나 국방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 통화한 적이 없다, 내지는 기존에 있던 설명들을 다 이미 국회의원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밝혔던 내용이 하나하나 판판이 깨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이렇게 뻔뻔해? 자, 박솔립 기자의 보도를 보시면 기자회견 당시에 동문서답을 언급을 하면서
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묻자 엉뚱한 답을 했습니다. 이때도 뭐 저는 어느 정도 법기술이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그러니까 왜 경로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동문서답을 해버리잖아요. 네? 사단장을 처벌하면 되겠느냐고 크게 화를 냈다라는 경로설, 즉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냐 안 했냐에 대한 경로설을 질문했는데 무리하게 그 일을 진행해서 인명사고를 나게 하냐라고 동문서답을 할 때부터 뭔가 수상했는데 이제 나온 해명을 보면 혐의 있음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것 같다라는 지적.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 혐의자 축소를 사실상 지시하고 그것을 인정한 보도가 어제 MBC로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혐의자 축소에 대한 내용은 나왔지만 뭐예요? 임성근 사단장을 콕 집어서 빼라고 한 건지는 대통령실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그저 내용 없음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2일에 이 통화 3차례 했다는 게, 즉 이것이 경로 시즌2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7월 31일부터 8월 8일 9일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여러 차례를 경로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을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근데 이미 8월 2일에 국방부 장관이 우즈벡에 있었을 때 3차례 통화한 사실관계 다들 아시죠? 이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이 새끼야, 내가 얘기했는데 국방부가 이렇게밖에 장악이 안 된 거야? 어? 내가 얘기했잖아. 빼라고. 이첩했어 안 했어? 이첩된 거야 뭐야? 이렇게 이제 분노, 경로를 했다라는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대통령실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야단을 맞았다. 그 사실까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아까 제가 지적을 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종섭이 구라쟁이야. 이종섭씨 입만 열면 구라치는 이종섭 전 대사님, 작년 8월 국방위 전체회의 대통령실 관여 이것은 전혀 아니고 제가 안보실 누구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 이런 거짓말을 해요? 우리 세금 받고 월급 받는 국방부 장관 따위가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해요? 대통령실 관여가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야단 맞은 주제에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자, 그리고 더 수상한 거. 요 대목도 수상하죠. 7월 31일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오죠. 발신지는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02800 대통령실 전화, 이거 누군지 아직 대통령실도 안 밝혔어요. 뭐 물론 합리적인 추론으로 이거 대통령 아니겠느냐 라는 이제 그런 뭐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전화가 브리핑 취소와 무관하다고 잡아뗀 적 없다. 아니, 그 전화 이후에 브리핑이 취소되는데 무관하다고 잡아뗀 적은 없다. 말장난이죠, 이런 게. 그런 적은 없다. 그런 적이 있다. 그것과는 상관없다. 그것과는 연관돼 있지 않다. 누군지 밝힐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들이나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피해 나가는 꼬리 자르기이거나 책임 돌리기이거나 책임 회피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말장난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뻔뻔한 거짓말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 수세에 몰린 겁니다. 자, 여기도 나오네요. 임기훈 나오죠. 임기훈. 제가 아까 임기훈 얘기했죠.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김 사령관과 당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죠. 김계환과 통화한 적이 없었는데 이 양반도 구라를 친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녹음 파일이 복원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민호님, 나는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고 했지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하지 않았다. 비유가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말장난들이죠. 이런 걸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짜증이 나겠어요? 코인텍스님, 자, 국회 위증은 상임위원장 혹은 국회의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알아봤는데 상임위에서 증인선서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안 하면 처벌을 어렵대요. 네, 처벌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거짓말들은 국회 긴급상임이나 긴급회의에서 열렸던 이런 거짓말들 있잖아요. 이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나 이런 데에 실제 증인 선서하고 선서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실제 위증죄로 최소 징역 1년 그 이상으로 처벌하기도 하는데 그 상임위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나와가지고 설명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명을 하는 경우는 사실관계와 다르더라도 위증죄로 처벌이 어렵다라는 법률적 해석을 제가 얼마 전에 받았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처벌은 어렵다. 위증죄로 처벌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국정조사, 특검, 국감 뭐 이런 자리에서 증인 선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처벌받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처벌이 어렵다고 제가 들었습니다.